252번부터는 소통 방식 관련 문제 유형입니다. 소통 방식을 화법이라고도 하죠. 화법은 영어로 스피치라고 하죠. 자, 기억, 니은, 이 개념 정의를 잡으라는 겁니다. 기억을 보면 일방적으로 말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연설이죠. 니은, 가장 좋은 해답을 얻기 위해 협의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토의죠. 디귿자, 논제에 대해서 찬성자, 반대자가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상대를 설득하고자 하거나 상대방 논거가 부당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한 말하기다. 그러면 토론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자, 특히 토론 관련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253번 16년도 지방직 기출이죠. 특정 주제에 대해서 토의코자 한답니다. 그러면 앞에서 봤던 토의 개념을 문제풀이에 적용하면 되죠. 자, 선택지 4개 가운데 답은 4번이죠. 찬반 입장을 나눠서 이야기한다. 이것은 토론이죠. 이처럼 개념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254번 10년도 지방직 기출이죠. 토론과 토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1번 토론은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의해서 전개된다. 맞습니다. 2번 토의는 정반, 대립을 전제로 하는 변정법적 담화이다. 이것은 토의가 아니라 토론이죠. 그래서 개념을 가지고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3번 토론에서는 자신 주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부 구성을 익혔습니다. 맞다 그렇다 하고 상대방 의견 동의하는 부분을 찾아서 인정해 준 다음에 그러나 내 의견, 자신의 의견을 펼치라는 거죠. 앞에서 풀었던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 예를 보면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하고 인정을 하죠. 그 다음에 하지만 또는 그러나 내 의견 책을 선물하는 게 어떨까 하고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사부 구성 틀, 특히 토론 면접 때 활용하면 좋은 점수를 올릴 수 있죠. 앞 사람이 했던 얘기 인정해주고 그러나 내 의견도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255번 12년도 국회직 기출이죠. 토의 한 종류랍니다. 그러면서 명칭을 찾으라는 거죠. 주제를 보면 식량 문제 해결입니다. 이것은 전문가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논제죠. 그래서 심포지엄 이렇게 답을 정할 수 있습니다. 256번 16년도 기출이죠. 대답 방식의 지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문을 먼저 읽고 해석하기보다 선택지 진술 이것을 지문과 비교 대조해서 판단하는 게 더 빠르죠. 1번 진행자는 김 교수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더라는 표현 연결하면 되죠. 맞죠. 3번 김 교수는 진행자의 부탁에 따라 소개할 내용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자, 진행자가 소개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니까 김 교수 판옥선을 선정해서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4번 진행자는 김 교수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질문하고 있다. 자, 진행자 우리나라 바다 환경에 적합한 구조라는 말씀이시군요 하고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죠. 맞습니다. 답은 2번이죠. 김 교수는 진행자의 의견에 동조하며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자, 김 교수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진행자는 비전문가죠. 비전문가 의견에 동조하면서 전문가가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는 이와 같은 대답은 찾아보기 어렵죠. 그래서 상식적으로도 2번을 답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57번 NCS 문제죠. 지문이 제시하고 있는 토의 방법을 브레인스토밍이라 그럽니다. 자, 지문 내용이 복잡한데 무엇을 묻고 있냐면 토의 진행 절차를 찾으라는 거죠.
전형적인 암기형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출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것도 출제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답을 찾겠다면 1번으로 정하면 됩니다. 258번 NCS 문제죠. 회의록의 일부를 보여주면서 토의증에 대한 이해도 없이 발언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으라는 겁니다. 오부장 하는 말, 결론은 세분화다. 그러니까 세분화 실행방안 얘기해봐라. 그 얘기죠. 김대리, 건역별 특성에 맞는 상품 개발, 이것도 세분화와 연관을 지을 수 있겠죠. 나사원 세분화, 2차장 세분화, 김과장 세분화. 그런데 박사원은 부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답니다. 박사원은 오부장에 맹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258번 문제 지문과 앞에서 풀었던 207번 문제 지문 거의 유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지문을 살짝 변형해서 다르게 출제한다는 거죠. 259번 21년도 기출이죠. 토의 관련 내용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역시 선택지 진수를 먼저 보고 지문 내용과 비교 대조해서 판단하는 방법을 취하는 게 빠르죠. 1번 학술적인 주제에 대해서 발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 사회자 멘트를 보면 주제는 통일시대 남북한 언어 나갈 길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학술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발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맞습니다. 3번 발표자는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서 청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 교수, 다른 점이 있다. 분석한 결과 언어 차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돼야 한다. 정 박사, 다른 점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쩌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맞죠. 4번 청중 A는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주제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다. 청중 A 역시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발표자 간에 이견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260번 NCS 문제죠. 그들 대화를 보면 강 팀장 자 문제 이슈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 과장이 원인을 밝히고 있죠. 강 팀장 국내 해외 상황 어떤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유 과장 다행히 이탈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하고 있죠. 강 팀장이 이제는 마케팅 팀에게 방안을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케팅 담당자 이대리가 답하고 있죠. 강 팀장 좋은 아이디어다. 당장 시작하자. 마케팅 준비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대리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강 팀장 운영팀에서 좋은 아이디어 없나? 그러니까 유 과장이 아이디어를 내고 있죠. 강 팀장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이와 같은 대화를 퍼실리테이션으로 그럽니다. 여기서 강 팀장은 퍼실리테이터가 되는 거죠. 자, 퍼실리테이션 개념에 대한 이해는 선택지 2번, 3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3번 어떤 문제 대응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깊이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2번도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죠. 문제점 이해한 뒤 해결 방안까지 모색하는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죠. 자, 미리 정확한 합의점이나 줄거리 이와 같은 것에 따라 예정된 결론을 이끌어내다. 이것은 하드 어프로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문제를 보면 되죠.